부동산, 집값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정책은 중구난방으로 대출을 풀었다가 조였다가 공급 전망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많은 전문가들이 요즘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는 정책이든 심리든 뭐든 이런 것은 처음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성동구 마장동의 대성 유니드 아파트입니다. 5호선 마장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이곳 아파트는 31평이 21년 8월 최고 12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지난 7월에는 9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약 3억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20년 8월에 9억, 21년 9월에 12억 6천, 그리고 다시 23년에 9억으로 1, 2년 만에 2, 3억씩 올랐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하락은 옛말, 지금 반등 계속 이어지는 거 보이지 않냐고요? 올해 잠시 나타난 반등은 정책적으로 돈을 풀어댄 효과였습니다. 둔촌 주공 파산 막아주는 정책, 기업의 부채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끈 지금은 다시 대출을 조이면서 이제는 반등의 불씨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데드캣 바우스의 조건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마장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축산물 시장, 도축장, 소고기 등이 있고 마장동에서 조금만 더 가면 왕십리와 한양대가 있습니다. 마장동의 도축장은 이전하였고 축산물 시장과 유통시설들이 남아있으며 아파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성 유니드, 마장 삼선 레미안, 마장 현대, 세림 아파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장동 1, 2번 출구 서쪽으로 마장 삼선 레미안에 붙어있는 옛 한전 부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세림 아파트와 한전 마장 물류센터 부지입니다. 세림 아파트는 86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지은 지 35년, 36년 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낡고 건물이 부실해서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난 상태입니다. 옛 한전 부지는 모두 빈 땅으로 정리가 되었고 개발 청사진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곳 일대 개발이 완료되면 마장동의 가치는 한 단계 상승할 것입니다. 개발 호재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마장 세림 아파트는 1896년에 입주한 811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강동구에 있는 한영중 한영구가 이전한 이후 부지를 매입한 세림건설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입니다. 직접 시행은 재개발 재건축처럼 조합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부지 매입, 설계하는 시행, 공사하는 시공까지 전부 건설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하니까 이익도 온전히 건설사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튼튼히 지어야 할 아파트를 이익에 눈이 멀어 대충 짓게 되면 이렇게 지은 지 30년 만에 녹물이 나오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무너지기 직전의 아파트들은 빨리 재건축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제가 영상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극초기 단계의 재건축, 정비사업 등은 진행이 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려면 부동산 흐름이 좋아야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인데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 분위기가 역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3일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제목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 따르면 최근 2-3개월간 주택거래 회복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뚜렷한데 그 중에서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보면 20, 30대가 30%, 40, 50대가 57%라고 합니다. 주택 유무 비율로는 유주택자가 52%, 무주택자가 47%입니다. 심지어 2주택 이상 보유자도 20% 가까이 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40, 50대가 57%라는 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 50년 만기 대출을 받은 40, 50대는 90살, 100살까지 빚을 갚겠다는 것일까요? 벌써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 100살까지 경제활동이 가능한가요? 이처럼 만기를 늘린 주담대는 실수요 주택 구매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집이라는 담보가 유지되면 괜찮다고 하지만
4, 50년 뒤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그 부채는 전부 폭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부동산 공부 헛똑똑이,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마음만 급해서 서둘러 대출받은 사람들만 도관에 든 쥐꼴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 갑자기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50년 만기 주담대 중단이라는 정책 변경이 있었는데 더 긴 시점으로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빙하기에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여기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까지 등장하니 연착륙이 아니라 반등세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연착륙이라는 목적은 이미 이루었으니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50년 만기 대출 중단으로 가계부채를 조입니다. 정부 주도하에 건설사의 금융위기급 부채는 가계로 분산되었고, 시장 리스크는 관리 가능 수준이 되었으니 대출 수도꼭지를 잠근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빨리 움직여서 대출받은 사람이 승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살아날 때만 맞는 말입니다. 오히려 앞뒤 시장 상황 제대로 살피지 않고 덜컥 대출받은 사람들만 꼭지를 잡고 도간에 든 쥐가 된 상황입니다. 심교원 신임 국토연구원장은 9월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지역도 있지만 과거와 같이 급등보다는 완만한 회복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국토, 지역, 경제 등 재반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 지역마다 부동산 규제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면 지방만 타겟하여 규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에는 분명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데 규제를 풀어주면 다주택자만 탈출구 만들어주고 해당 지역에 사는 실수요자만 결국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인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면 마치 부도 청산해야 하는 기업들이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좀비 기업처럼 남아있듯 지방 부동산에서도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했던 것은 지금까지도 해왔던 거 아니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 원래부터 묶어서 관리해왔던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토연구원의 발언은 앞으로는 묶어서 퉁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대구면 대구, 창원이면 창원, 이런 식으로 더욱 세분화하는 식으로 국토정책을 가져갈 것이라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결국 지방 입장에서는 분위기 안 좋으면 규제 풀어준다니 호재다 라고 좋아하기보다는 규제가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생기고 풀리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이러한 방향은 지방 실수요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리스크가 더 생긴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처럼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고 불법 거래 정황마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곽 먼 지방도 아니고 광역시인 대전만 해도 대전 최대 재건축 단지인 대전 용문동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권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 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130건에 달할 정도였는데 지난달에는 6건으로 뚝 떨어졌고 그중 정식으로 중개사가 알선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 지방은 투자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각종 세금 규제로 투자자 유입이 제한된 상태라서 시장이 돌아가지를 않으니 이러한 다운 계약과 업 계약을 통해 시세를 조정하려는 목적의 불법 거래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장동과 그 일대, 그리고 넓게는 왕십리의 영향권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이곳 일대 입지의 특성과 아파트 시세의 흐름, 그리고 세림아파트 재건축과 옛 마장 한전부지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의 분위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부동산 전망에는 점점 더 안개가 끼고 있으며
그나마 서울은 반등장으로 시세를 회복하나 싶었지만 반등의 동력이 되어준 정책적인 유동성은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남이 관심 없을 때 나는 내 집 마련하겠다, 지금이 기회다 라고 하시는 분에게 개인의 선택을 굳이 말리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듯 대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고 오랫동안 거주할 보금자리 마련이라면 충분히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전세든 월세든 지금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미래는 어떨지 항상 현장을 걸으며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